자, 법지문은 일단 법지문은 주요 용어 집중해서 볼 것, 주요 용어들. 뭐 예를 들어 채권이라든가 채무라든가 급부라든가 이런 단어들은 일단 우리가 아직 수능이 아니니까 다행이야. 자, 수능에서 이 단어들을 처음 본다. 그럼 이제 멘붕 오는 거야. 우리가 이런 모의고사들을 풀면서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어떤 문맥에서 쓰이는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알고 있으면 쉽지. 근데 이 말들에 대해서 모르잖아? 그러면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리고 독해도 쩔쩔매는 거야. 자, 법지문 주요 용어들 좀 집중을 하시고 조금 지금 이제 그래도 우리 연습 단계 실전 연습에 그 조금밖에 안 남긴 했지만 실전 연습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 집중해서 우리가 뭐 다 나오는 단어들을 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냥 기본 단어들은 네, 기본 단어들은 각 문단의 정의 여기에 주목해 주셔야죠. 각 문단의 정의들. 왜냐면 정의들을 가지고 문제에 적용시켜서 이렇게 내는 경우가 많거든. 그 다음 예시가 나올 때에는 이렇게 구체화를 시키세요. 사람으로 치환시켜. 너희가 법지문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실제 우리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인데 그걸 이렇게 대응을 못 시키더라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거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 근데 실제로 그 실제 상황으로 적용만 딱 시켜서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해보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성장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건데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말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치환을 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 이해의 과정. 그러니까 구체화 시켜본다는 거죠. 실제 사람으로. 자, 독해법을 좀 잘 적용을 해서 구조도 보고 문맥도 좀 보면서 핵심어에 좀 동그라미 쳐가면서 왜냐면 우리가 선지를 볼 때 문맥 독해할 때 동그라미를 왜 쳐야 되냐면 핵심어에 이거는 그냥 단어를 동그라미 치면서 단어만 보라는 뜻이 아니야. 자신 중요한 거야. 자, 애들이 이제 핵심어에 동그라미 치라 그러면은 막 단어에 집착하면서 단어만 봐.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건. 문맥 독해라는 건 뭐냐면 글의 문장을 보면서 그 문장에서 글을 쓴 사람이 글쓴이가 핵심적으로 찝는 단어가 뭐냐라는 거를 파악해서 그 단어에 동그라미 치라는 거지. 또 동그라미나 X를 치라는 거지. 그러니까 긍정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부정하는 단어에 X를 치라는 거지. 그거를 단어만 막 집착해서 보라는 뜻이 아니야. 단어만 집착해서 보면은 완전 다 틀려버려요. 추론이나 이런 것이 다 틀려버려. 그러니까 문맥 독해라면서 동그라미나 X를 활용하여서 긍정하는 건 동그라미, 부정하는 건 X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보는 거야. 자, 지문을 좀 볼게요. 자, 연대채무가 뭐겠어? 채무가 뭐야? 돈 빌린 사람. 채권이 뭐지?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채무자는 뭐야? 채무자가 뭐야? 돈 빌려서 내가 빚을 지고 있는 사람. 채권, 채무. 동일한 급부에 대해. 급부가 뭐지? 동일한 급부. 급부라는 거는 뭔가 행동을 자 여기 보세요. 각자 급부 전체의 이행 의무를 지는 그 급부를 이행한다는 거는 돈 갚는 행동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급부. 동일한 급부에 대해 여러 채무자들이 각자 급부 자 이것도 중요해. 이런 거 우리가 비문학 볼 때 자 뭐라고 지금 동일한 급부야. 같은 급부에 대해서 뭐 돈 갚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동일한 급부에 대해 여러 채무자들이 각자 급부 전체의 의행 의무를 지는 그런 채권 관계를 말한대요. 급부란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에 의해 채권이 뭐라고요?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래요. 채권 돈 내놔 할 수 있는 거 채무자가 이행해야 하는 행위이다. 나왔네요. 뭐예요? 급부라는 게 뭐라고요? 채무자가 이행해야 되는 행위. 즉 내가 만약에 너희들한테 1,000만 원을 빌렸어. 1,000만 원을 빌렸으면 뭐야? 내가 갚아야 되는 행위. 이행해야 하는 행위. 내 1,000만 원 갚아야 돼. 이게 급부야. 급부. 알겠죠? 말을 쉽게 풀어서 실제 상황에 자기 친구하고 해도 돼. 옆에 있는 친구랑 친구 이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친구한테 내가 또는 친구가 나한테 갚아야 되는 그런 행위. 넌 나에게 1,000만 원의 급부를 해야 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좀 쉽게 바꿔보라는 거지. 그러면 이해가 쉬워. 자, 하나의 급부에 대해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2명 이상인 거. 자, 이런 거 중요해요. 어떤 거? 하나의 급부. 오늘 뭐 2개, 뭐 분할, 뭐 기술 지문에서도 중요하잖아. 뭐
뭐 두 개로 분할이 되고 하나로 분할이 되고 이런 중요하죠. 하나의 급부에 대해 채권했던 채무자가 2명 이상인 것을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 작은 따옴표가 있죠? 이런 것도 중요해요. 네. 이런 이 짧은 글에서 비문학이라는 건 사실 짧은 글이잖아, 그치? 근데 이 짧은 글에서 뭐예요? 작은 따옴표까지 해놓는다는 거는 중요한 개념들이다.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라고 하는데 뭐 그냥 말만 어렵죠. 다수 사람 많은 채권 관계. 연대 채무는 채무자가 여럿인 것에 속한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여럿인 채권 관계에서는 채무의 변제, 면제 등으로 채무자들 중 한 채무사의 상황이 변하면 채권 관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채무자가 여러 명인데 예를 들어서 뭐 너한테 여러 명의 채무자가 있었는데 채무자가 여러 명,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1,000만 원에 대한 채무자가 3명이 있는 거야. 근데 한 명이 뭐 500만 원을 갚았어. 그럼 나머지 두 명이 이제 500만 원만 남은 거잖아. 그러면 상황이 변하는 거지. 1,000만 원 갚아야 되는 상황에서 500만 원으로 뭔가 채무가 줄어드는 거니까 상황이 변할 수 있죠. 채무자가 여럿이 돼.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할된 채무만을 지는 분할 채무와 달리 무슨 개념이 나왔어요? 분할 채무라는 개념이 나왔어. 분할 채무. 달리 연대 채무는 그럼 연대 채무를 설명할 때 지금 분할 채무와 그러니까 대조해가지고 설명을 했죠. 연대 채무는 채권자가 채무자 한 명에게 급부 전체를 청구할 수 있대요. 분할 채무는 분할된 채무, 나눠서 하는 건데 이 연대 채무라는 거는 채무자 한 명한테 야 1,000만 원 네가 다 갚아 할 수 있다는 거야. 네가 다 갚아, 너 혼자 다 갚아 이렇게. 연대 채무 계약으로 3명의 채무자가 총 600만 원을 빌렸을 때 내부적으로는 3분의 1씩 부담을 지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 중에 누구든 한 명한테 야 너 600만 원 나한테 다 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만큼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의 담보력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돈 많은 애한테 이제 야 너 저 건물도 있고 뭐도 있잖아 네가 다 내 이렇게 채권의 담보력이 강화가 된다는 거지.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자, 이 말은 봐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우연히 복수의 주체가 된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앞에는 계약을 체결을 한 거고요. 자, 여기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잖아. 그럼 계약 안 하고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서부터 부정이 되고 있어. 각 문단의 몇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 잘 보셔야 돼요. 부정을 했죠. 그럼 요거는 차이점이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우연히 복수의 주체가 동일한 목적을 띤 채무를 갖는 채무자가 됨으로써 외적으로 연대 채무랑 비슷한 양상을 띠는 경우도 있다. 그럼 연대 채무랑 좀 다른 게 있나 봐요. 자, 이는 별개의 법률적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들이 급부 내용에서 중첩이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한 거래요. 다시 뭐라고요? 핵심어가 중첩. 그러니까 뭔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뭔가 동일한 목적을 띤 채무를 갖는 채무자가 됐는데 그게 급부 내용에서 원래는 별개의 어떤 원인인데 이 급부 내용에서 중첩이 되는 게 발생하는데 핵심어가 중첩이야. 중첩. 자, 그래서 흔히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한대요. 자, 됐습니다. 앞에는 뭐예요? 연대 채무였어요. 그죠? 연대 채무. 근데 여기는 그런데 계약을 안 하고 하는 건데 이게 부진정 연대 채무래요. 부진정 연대 채무. 부진정 연대 채무는 중첩이란 단어 나오면 부진정 연대 채무인 거야. 중첩이란 단어 나오면. 그 다음에 별개 법률적 원인인 거죠. 계약 없이. 그 다음 동일한 목적을 띤 채무 이렇게. 가령 갑이 고용한 운전기사가 을이 헷갈리지 않아요? 자, 이거 그림 그려. 그림 되게 쉬워져. 그림 그리면 갑이 있어요. 갑이 고용한 운전기사가 있어요. 자동차 안에다가 운전기사를 넣으면 되지 않을까? 자, 운전기사 을이 여기 갑이고요. 여기 운전기사 을이에요. 갑이 자가용을 운전하다가 병이라는 사람이 있어. 병에 물건을, 그래서 병도 역시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는 애인데, 자, 을이 이 병을 꽝 한 거야. 자, 그래서 을은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피해자인 병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갖게 된다는 거지. 누가 채무를 갖게 돼? 여기 있는 을이 이제 채무를 갖게 된다는 거야. 얘를 꽝 했으니까. 을은 불법행위를 했어.
근데 이제 갑은 타인을 사용하여 업무에 종사하게 된 자로서 감독을 소홀히 했으므로 민법에서 규정한 사용자 책임에 따라 병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갖게 된다. 누가? 갑이. 을이 갖는 게 아니라 갑이. 이럴 때 갑과 을은 채권자 병에 대하여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는 거야. 다시 갑이 사용자 책임이라는 거를 갖게 된대요. 사용자 책임. 그래서 이 채무를 이 둘이 같이 지게 된다는 건데 이거를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이 경우 갑이 먼저 손해배상 채무를 변제를 하면 병이 채권자로서 청구할 급부는 더 이상 없으므로 을의 채무 소멸된다는 거지. 또한 갑이 채무의 일부만을 변제하더라도 그만큼의 채무 소멸은 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대요. 자, 지금 부진정 연대 채무 얘기해요. 그러나 그러나 나왔죠. 집중. 접속어 그러나. 그럼 뭔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 단점이나 뭔가 집중해서 봐야 될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짚는단 말이야. 그러나 급부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병이 급부가 이행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돈을 안 갚았다 이거지. 갑이 안 갚아줬어. 병이 의뢰 채무 이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 채무를 면제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한다면 쟤는 돈이 없는 애잖아. 그러니까 쟤가 갚지 마 라고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면 그와는 별개로 발생한 채무인 갑의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율이 미치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사용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주인이죠. 주인에 대해서는 채무가 변제가 안 된다는 거야. 걔는 돈 갚아야 돼. 근데 운전기사는 막 돈도 없고 불쌍 돈이 없어. 그럼 이제 운전기사는 면제를 해주는 거지. 운전기사 너는 괜찮아.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주인이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 사장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부진적 연대채무와 달리 연대채무의 경우에는 자 봐. 여기 지금 다 부진적 연대채무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연대채무 나오죠. 그럼 이거 헷갈린다 나중에. 헷갈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 여기 지금 연대채무의 경우에는 해서 연대채무라고 이렇게 작게 써서 체킹을 좀 해놓는 게 나아. 안 그럼 나중에 헷갈리거든. 헷갈려. 그지? 뭐 체크해야 돼. 연대채무의 경우에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채무 면제가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을 미쳐요. 그러면 부진정 연대채무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가 그거지, 그치? 다른 사람이 갚아야 돼. 얘한테 면제해줬다고 얘도 면제되는 게 아니야. 근데 연대채무는 부진정 연대채무랑 다르게 연대채무는 한 명 면제해주면 같이 면제되는 거야. 자, n명의 연대채무자 중 한 명의 채무가 채권자에 의해 면제된다면 n분의 1에 해당하는 채무는 소멸하고 나머지 채무만이 다른 채무자들에게 남게 된다는 거죠. 나머지 채무만. 이건 무슨 얘기일까? n분의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연대채무라면 뭐 300만 원, 900만 원으로 하자. 다음 빼기 잘할 수 있게. 자, 300만 원씩 갚아야 되는데 자, 그럴 때 한 명한테 없애줬어. 그러면 나머지 애들이 나머지 n분의 1에 해당하는 채무가 소멸을 하고 요거로 갚으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 부진적 연대채무는 갑과 아까 을이 있었잖아. 자, 을한테 너 갚지 마 라고 하면은 얘네가 450씩 갖고 있어서 이 450 채무 소멸하고 얘가 더 나머지를 갚는 게 아니라 이 900이라는 돈이 있었잖아. 갚아야 될 돈이. 그러면 그 900이라는 돈에 대해서 을의 채무를 소멸을 시켜주면 갑이 900을 네가 다 갚아 이렇게 된다는 거야. 네가 다 갚아. 자, 부진적 연대 채무에서 채무자들 사이에 서로 채무액이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번엔 뭐예요? 부진적 연대 채무 다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부진적 연대 채무에서 채무자들 사이에 서로 채무액이 다른 상황. 이 경우 다액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했을 때 다액 채무자, 좀 많이 내는 채무자인가 봐. 다른 소액 채무자의 채무가 얼마나 소멸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채무 변제의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 다액 채무자만의 채무를 우선적으로 소멸을 시킨 바 있다. 다액 채무자만의 채무를 우선적 소멸. 다액 채무자 다른 채무자보다 1억 원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많은 채무를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몰라. 지금 예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1억 원 많은 채무를 지고 있대요. 그런 상황에서 2억 원을 변제했다면 다액 채무자만의 채무인 1억 원이 먼저 소멸이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고 있는 그 채무가 먼저 소멸되고 나머지 1억 원만큼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12번을 한번 볼까요? 자, 12번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신용평가회사 A의 직접 직원인 B는 그럼 회사
신용평가 회사 A라는 회사가 있어. 회사의 직원인 B는 사람, B는 서류 심사에서 기업 C가, 자, C가 기업이에요. C가 은행 D로부터 기업 C가 자, 은행 D로부터 은행 D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였는데 D는 C에 대한 A의 신용평가를 믿고 C한테 얼마를 빌려줘요? 10억을 빌려줬어요. 자, 오류가 있으면 발견했어. 근데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회수 못한 상태 벌어지자 사용자 책임을 물어서 사용자 책임 얘한테 사용자 책임을 물어서 A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D의 과실이 30%가 인정이 돼가지고 A는 대출금의 70%에 대해서만 사용자 책임이 있어. 그럼 대출금의 70%니까 얼마예요? 7억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요. 7억을 해주면 돼. 그러고 이제 이 D 은행도 30%의 과실이 있다는 거지. 자, D가 B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는 않아서 그럼 B는 손해배상 청구에서 제외가 되는 거야. 아까 봤었죠? 제외되고 이 사용자 책임으로 여기서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 거지. B에겐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얼마 후 C는 대출금 중 5억 원을 변제하였대요. 그러면 C는 변제해야 될 금액이 얼마야? 10억이다. 잘 봐라. 우리가 지문에서 봤어요. 둘이 그 채무가 다른 거야. 채무가 마지막 문단에 보면 부진적 연대 채무에 채무자들 사이에 서로 채무액이 다른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지. 자, 채무가 어떻게 달라? 얘는 7억이고 70%만 부담을 하는 거고 여기서 얼마? 10억이라는 거야. 그러면 서로 채무액이 달라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한대? 다액 채무자 누구예요? C죠. 다액 채무자가. 얘가 10억이잖아. 더 많잖아. 그럼 다액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갚았을 때 이제 어떻게 소멸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때? 다액 채무자만의 채무를 일단 소멸시키고 나머지에 들어간대. 그러면 자 여기서 5억을 갚았잖아 지금. 여기서 얼마? 5억 원을 변제를 했대. 그럼 10억 중에서 C만의 채무가 얼마였어? 여기 7억하고 10억 중에 C만 갖고 있는 채무는 3억이잖아. 7억은 이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채무인 거고 얘만 갖고 있는 채무가 3억이야. 그러면은 그 5억 중에서 3억 얘만 갖고 있는 채무를 일단 소멸시켜 주는 거지. 그러면 얘 얼마 남아? 7억 남고 여기도 7억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2억이 이제 5억 갚았으니까 3억 소멸되고 2억이 남았잖아. 그럼 이 2억을 여기다가 얘랑 얘한테 공통으로 적용을 시켜주는 거야. 다시 C만 갖고 있는 채무를 일단 소멸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공통적으로 2억씩 변제시켜주면 5억이 이렇게 남는 거지. 2억씩 소멸시켜주는 거야. 이해가요? C만 갖고 있는 채무 여기 지금 마지막 문단에 나와요. 그래서 그 다액 채무자만의 채무액이 1억 원이 먼저 소멸되고 뭐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선지로 가서 C가 대출금 중에 5억 원을 변제함으로써 A와 C는 D에 대한 채무가 각각 5억 원씩 남게 되었군. 너무 쉽네요. 네, 5억 원씩 남게 되는 거 그냥 너무 쉽죠? 네, 1번이에요. 네, 2번 C의 대출 절차에 대해서도 A가 누구였어요? 신용평가회사죠? 그러면 C의 대출 절차에 대해 A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게 사용자 그거잖아요. 그치? A와 C의 채무는 급부 내용이 중첩되지 않고 아니야. 중첩된다고 했지. 부진적 연대 채무는 아까 이게 부진적 연대 채무잖아. 이게 중첩되는 상황인 거지. 그치? 중첩되는지 모르겠어요 해도 그냥 부진적 연대 채무의 상황에 지금 중첩이 되는 단어가 핵심어잖아. 그 중첩되는군 이렇게 좀 추론할 수 있죠. 네. 중첩되고 있잖아. 5억 똑같이. 자, D의 과실을 30% 인정한 것으로 볼 때 D도 B의 서류 심사에 대해 일정 부분 사용자 책임을 지겠군. 사용자 책임은 누가 지는 거야? 자, B라는 직원을 고용한 A가 지는 거잖아. 말이 안 되죠? C가 대출금 중 5억 원을 변제했으나 A와 B는 채권자 D에 대해 여전히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에 있겠군. 자, 채권자 D에 대해서 A와 B는 뭐예요? B는 저기 직원이잖아. X. A가 대출금 중 7억 원에 대해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되므로 C는 D에 대해서 3억 원에 대해서만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네, C는 어쨌든 10억에 대해서 변제할 의무가 있고 C만
감당하는 게 3억이고 공통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감당하는 게 7억인 거지. 자, 이렇게 됐습니다. 10번. 이건 좀 쉬우니까. 채권자는 주어부랑 서술부랑 색을 갈라서 보는 거. 다시 주어부랑 서술부 갈라서 한번 봐봐. 그러면 좀 이 일치불일치 문제가 눈에 보일 때가 많아. 이건 이제 선생님 문제풀이 하면서 좀 계속 해줄게. 채권자는 일방적으로 특정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할 수 있다. 이게 어디 나오죠? 지문에 나오지. 채권자가 면제해주면 뭐 끝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그 앞쪽에 나왔어요. 분할 채무 1차는 1번이죠. 분할 채무의 채무자 각각은 채권자에게 급부 전체가 아니죠. 분할 채무의 채무자 각각은 분할된 만큼만 이행을 해요. 너 몰빵해서 너가 싸그리 다 갚아 이게 아니잖아, 그치? 채무자가 둘 이상이어야만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가 성립한다. 자, 이것도 X. 그 다음에 하나의 채권 관계에서 채무자가 늘어나면, 자, 하나의 채권 관계죠. 그러면 채무자가 늘어나면 급부의 개수가 늘어나는 게 급부는 하나예요. 하나의 채권 관계면 급부를 하나를 여러 명이 담당을 같이 하는 거지. 사용자는 자신이 고용한 이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의 사용자 책임? 자기가 고용한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 사용자는 자기가 고용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이 고용한 사람 대신에 사용자 책임을 지는 거야. 자, 그 다음 11번. 요거는 기억이 연대채무고 니은은 부진정 연대채무죠. 근데 우리가 이 기억 니은도 막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푸는데 선생님은 쉬운 방법을 하나 이제 너무 쉬워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 오답률을 낮출 수 있어. 기억에다가 기억 니은 도식화를 시켜놓은 거잖아요. 생각해봐. 그냥 연대채무 또는 뭐 부진정 연대채무 이런 말을 쓰면 되는데 굳이 기억 니은으로 기호화 시킨 이유가 뭐야? 헷갈리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 헷갈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당연히 말로 바꿔줘야겠지? 그래서 연대, 부진정 연대채무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하면 좀 더 쉽겠죠? 기억은 니은과 달리 채무자들 사이에 계약을 필요로 한다. 아까 뭐였지? 각 문단의 첫 번째 줄 보면 니은은 계약 X였잖아. 그치? 니은과 달리 채무자들 사이에 계약을 필요로 한다. 맞는 거죠. 기억은 니은과 달리 채권자가 특정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를 달라져요. 네. 그 다음 니은은 기억과 달리 채무자들마다 채무액이 다를 수 있다. 아까 부진정 연대채무에서 채무액이 다를 수 있다 나왔었지? 그 다음에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모든 채무자들이 동일한 목적을 띤 채무를 갖는다. 자, 니은도 동일한 목적이고요. 기억도 동일한 목적이에요. 동일한 목적을 띤 채무를 갖죠. 네, 그렇죠? 4번은 달리가 틀렸어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특정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가 줄어들 수 있다. 줄어들 수 있다. 그치? 줄어들 수 있잖아. 그치? 네, 그래서 기억과 니은 모두 그렇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네, 그래서 뒤에 마지막 문제는 뭐 쉬운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법지문 한번 풀어봤습니다.